한국에서 못지않게 모바일 산업도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진화, 플랫폼의 융합, 새로운 에코시스템의 구축 등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산업 중에서 요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IT 분야 파워블로거이자 다음에 모바일 서비스 부문 본부장이신 김지현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모바일 웹과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모바일 플랫폼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폰이 있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위피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리고 윈도우 모바일 플랫폼이 있고 해서 플랫폼에 따라 진출 기업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위피 같은 경우에야 한국에서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듣고 보지도 못했던. 그리고 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출시는 안 됐지만 아이팟 터치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역시 한 10여 개 정도, 그리고 또 개인 개발자들이 있고요. 윈도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지만 해외 기업부터 시작해서 국내 기업에도 오래전부터 진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네,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주체 및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플랫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이폰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개발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냥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계가 어렵고 국내에 한 1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추정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라고 하는 게임 전문 업체들, 즉 이미 과거에 위피 플랫폼에서 게임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업체들이 아이폰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특이한 점은 드리미지에서 커넥트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터치 커넥트. 그래서 거기서는 일종의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아이폰 어플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 포탈인 다음이나 네이버, 네오이즈 이런 곳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많은 기업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과거에는 꿈꾸기 어려웠던 개인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유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통은 크게 플랫폼에 따라 역시 또 다른데요. 예를 들면 위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통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통사 3사의 그 초기 탑 페이지 같은 거 있죠, 웹 페이지. 거기에서 노출이 돼야지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 통사 중심으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애플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세 번째로 윈도우 모바일 같은 그런 경우에는 한 단구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다양한 링크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플랫폼에 따라 조금 다르게 구성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위피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은 이 통사가 유통망을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아이폰이나 윈도우 모바일과 같은 다른 해외의 유통망들은 우리 국내에서 지배하고 있다고 있기보다는 해외에 관련된 업체들이 사실은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도 앞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관련해가지고 유통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내외의 상황에 맞게끔 잘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럼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이나 서비스의 문제점은 없나요? 네, 그 네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국내는 월드가든이라고 하죠. 이 통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공정 경쟁이 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물론 최근에 아이폰이든 윈도우 모바일이든 다양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런 월드가든이 좀 해체는 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에는 월드가든이 형성돼 있어서 이게 좀 어려운 구조고요. 두 번째로는 월드가든의 이유 때문이라도 승자가 독식을 해요. 부익부 빈익부이죠. 배부른 사람은 항상 배부르고 배고픈 사람은 항상 배고프고, 그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요금제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한국에서도 항상 보면 무선 인터넷이나 휴대폰 인터넷 쓰면 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비싼 요금제가 큰 문제고요. 네 번째는 표준 플랫폼의 부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그 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 또 윈도우 모바일, 다양한 형태의 표준 플랫폼들이 존재하는데 한국은 왑이나 위피라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 그 표준 플랫폼이 확장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승자 독식과 월드가든과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표준 플랫폼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네 가지의 문제가 한국의 스마트폰 어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현황 및 벤치마킹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해외에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롱테일이 존재를 하거든요. 승자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장에는 정말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그대로 진출을 했습니다. 물론 게임도 많이 있고 개인 개발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웹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역시나 모바일에서도 웹 서비스의 연속성상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특성에 맞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흔히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모바일과 잘 접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LBS라고 해서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들, 그러니까 지역과 위치에 기반한 서비스들이 모바일과 연계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해외에서는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참 재밌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김지현님께서 전망하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장기 트렌드 및 전망은 어떤가요? 네, 우선 전망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시장이 오픈마켓이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월드가든, 폐쇄적이고, 승자 독식이고,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는 것. 이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가 확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오픈마켓 시장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게 한국 시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시장의 전망이나 앞으로 트렌드에 대해서 좀 주목할 점은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오픈마켓처럼 개방화가 빠르게 진척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API들이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즉 모바일에서 외부에 있는 개발사들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들이 쉽게 참여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플랫폼이 되게 탄탄해야 되거든요. 기술 플랫폼이 탄탄하려고 하면 다양한 형태의 API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PI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진짜 진정한 훌륭한 에코시스템이 동작할 것 같아요. 우리 웹도 보면 웹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성장하려고 하면 많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다음이나 네이버나 혹은 KT나 이런 서비스 사업자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홈페이지를 열려고 할 때 그걸 누구의 허락을 받거나 제휴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바일도 진정한 에코시스템이 앞으로 싹 틀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한국과 전 세계 모바일의 어떤 시장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바일 웹과 어플리케이션 둘 중에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도 되게 주목할 점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늘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플랫폼에 따라서 다 각기 개발을 해야 돼요. 아이폰용, 윈도우 모바일용, 안드로이드용, 위피용. 그런데 모바일 웹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플랫폼에서 다 웹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시장 동향과 모바일 웹 쪽 시장의 동향 같은 것들은 장단점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어떤 구조로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점이 합니다. 지금까지 파워블로거이자 다음 커뮤니케이션즈 모바일 서비스 부문 본부장이신 김지현님을 모시고 모바일 웹과 애플리케이션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